안녕하십니까. 돈을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 행보로 주택담보대출금리 등이 오르면서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값은 떨어지고 있죠. 전국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8개월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타고 있죠. 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며 매수 심리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토부가 전주시의 조정 대상 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서요. 자,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며 하반기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전국의 부동산 동향과 주거 안정화 대책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과 조정 대상 지역 유지 등의 전국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보고요. 전주시와 전북 지역의 주거 안정화 해법들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북 지역 부동산 시장의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전주뿐만 아니라 군산, 익산, 정읍 이런 데도 아파트 가격도 급격히 올랐잖아요. 결국에는 지역민들을 힘들게 하고 인구가 유출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 싶어요. 더 늦기 전에 전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할 것 같아요.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전주나 전북 지역은 계속 오르고 또 1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좀 시장이 면밀하게 살피고 투기 같은 부정을 철저히 감시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전주시가 조정거래 대상 지역으로 여전히 묶여있는데요. 덕분에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보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해제가 언젠가 풀린다고 본다면 과거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최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지방을 위한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등을 펼치면서 이런 부분은 당장 효과를 보기 좀 힘들고 투기꾼들이 또다시 주도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여러 문제들을 면밀히 살핀 장기적인 주거 안정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전북의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개선책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생태도시국 건축과의 유상봉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임미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라북도 부동산원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이신 전라북도 공인중개사협회 노동식 전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 지부장이신데도 항상 이 방송에서 섭외를 받으시는. 이제 지난주부터 지부장 물려주고 예. 이제 뭐 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대출 받으러 은행에 갔더니 금리가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예. 올랐습니다. 예. 사실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 예, 예. 이 금리의 이 차이를 실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은행의 금리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고민들을 현실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서울 수도권은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는데 왜 우리 지역은 오르고 있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 우리 청취자분들 가지실 것 같아요. 지부장님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뭐 이따가 또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지금 전체적으로 구축 아파트가 그동안은 굉장히 저평가되고 상대적으로 지금 신축 아파트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외지인들이 저평가됐다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앞세워서 법인은 좀 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법인을 앞세워서 법인과 법인들이 자기들끼리 또 치고 받으면서 그것들이 이제 가격이 상승된 요인이고 예. 지금 계속 해야죠. 이거 대본대로. 네. 나는 지금 저기 뒤에 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그래서 전국적으로 주택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상태고 저희 지역도 신축 아파트는 오래전부터 수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구축 아파트도 이제는 거래량이 줄고 또 매물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 또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올 4월에 1,109건이던 것이 7월에 567건으로 떨어지고요. 8월 달에는 159건으로 급격히 지금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갭 투자까지도 4월에는 166건이던 것이 7월에 21건, 8월에는 4건으로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군산 같은 경우도 3월에는 605건인 것이 7월에 257건, 8월에는 94건으로 익산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락하고 있고 네. 또 여기에 군산이 갭 투자가 이제는 한 달에 100건이 넘던 것이 지금 또 한두 건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거래량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서 보면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매매 지수는 여론에 어떤 의해서 지수를 평가하는 건데 거래량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거래를 위해서 거래량이 예, 예. 움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 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34평 기준으로 고점 7억을 찍었던 것들이 지금의 5억 5천에서 5억 8천까지 급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예. 그동안은 쭉 부합으로 왔다가 이렇게 지금 급격히 떨어지는 것 보고 또 그다음에 뭐냐면 수도권보다는 조금 한 템포 늦게 저희 전라북도 지역이나 또 전주 지역이 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알다시피 거래량이 급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래 네. 양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그전에는 이제 저금리다 보니까 내 돈처럼 그렇죠. 빚을 내서 사다 그렇죠. 보니까 예.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첫째는 그전에는 실수요자들이 주택시장 가격을 움직였다면 지금은 가수요자인 외지인이나 법인, 현지 투자자들이 시장 가격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이유는 주거 목적보다는 지금은 투자나 상품으로 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예전에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속도가 예전보다는 훨씬 지금 빠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또 변동폭도 떨어지고 오르는 그런 변동폭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지금은 또 역으로 너무 올랐다는 인식 때문에 가수요는 물론 수요자들은 물론이고 실수요자까지도 관망세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돌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그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동안 가격이 너무 지금 많이 올랐다는 어떤 피로감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 때문에 돈줄이 막히고 또 그리고 규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앞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시급한 것은 급속히 하락하다 보면 금융권은 물론 빚내서 산 사람이나 모든 업종들이 도미노 현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향 안정세로 가기 위해서는 공급보다는 완만하게 수급 조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혼자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패널 두 분 한참 듣고 계셨습니다.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한번 지부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우리 지역과 수도권의 차이 또 지금의 현재 전북의 현 주소를 한번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수도권이 저희 지역보다 조금 빠르게 시장에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 호가 자체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기보다는 급매물이 처리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지역은 아직까지는 그 수도권에 비해서는 좀 그 급격한 그런 거래량 감소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만 차후에 지금부터 아마 저희 지역도 수도권과 같은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급매물 위주로 아마 거래가 되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게 좀 보여지고 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전국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몇 개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오고 예, 있는데 어떤 데서 이제 거래가 됐는가 주로 보면은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정동, 경장동 그리고 완산구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중화산동, 평화동 위주로 또 김제시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이제 만경읍 검산동 위주로 됐고요. 예. 남원시는 이제 조산, 향교동, 대단지 위주로 이렇게 좀 거래가 되면서 아마 요게 조금 좀 이 가격이 상승 전일 거래보다 일부 가격이 올라도
그게 거래량으로 상승폭으로 보면은 상승한 걸로 잡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한 걸로 우리 지역이 나타나고 있지만 예. 우리 지역도 거래량 감소랑 가격 안정, 하향 안정세로 곧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거래량이 감소한 부분이 네. 예, 현실이군요. 자, 이 전주시의 건축과 유상봉 과장님 오늘 나오셨는데 네. 우리 전주 지역이 국토부의 조정 대상 지역 네, 이게 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죠. 네. 이게 전주 정도의 아파트 값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또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가치가 또 올라가기를 또 바라는 심리도 있고. 근데 외지의 영향도 상당히 큰 것 같고. 네. 지금 어떻게 좀 전주시에서는 좀 이 추이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요인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금리와 금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 그 부분 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사회구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예.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상된 금리 영향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과 더불어 건설 자재, 건설 인건비 또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할 우려와 그다음에 분양 가격 상승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그간의 행정 절차나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해서 주택 공급을 가로막았다고 이제 기존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았다고 한다면은 예. 현재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보급률로 보면 전주시가 112%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112.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아파트가 충분하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네. 임명 교수님 이 부분 좀 언급해 주신다면. 네, 이제 주택 보급률이 이 가구 수분의 이제 주택 수고 그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 수에는 사실 노후 주택도 들어가고 그리고 빈집도 들어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원하는 양호한 주택으로 봤을 때의 주택 보급률을 별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학계의 의견이고 예. 현재에 있는 그냥 보급률은 단순한 비율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주를 중심으로 보면 일단 공급 부족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상승하고 있고 이런 어떤 그 풍선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 전주가 지정된 이후에 일부 이제 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 시장에 들어오는 매수자들이 이웃한 이제 뭐 군산이나 익산으로 빠져서 그 지역에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게 이제 지표로 나타나기도 했고, 그걸 떠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전주도 역시 아직까지도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도 이 새롭게 그 투자하고자 하는 이 외부 투자 세력도 있지만 이 자체적으로 전주에서도 주거 상향 이동을 원하는 가구들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축에 살다가 신축 아파트로 또는 신규 분양 아파트로 양호한 주택과 주거 환경을 찾아서 상향 이동하는 가구 수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종합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노동식 지부장님, 네. 전주시의 아파트 시장의 변화를 보면 구도심에서 서부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신도심, 여기에 이제 효천지구, 만성혁신지구, 에코지구라는 새로운 또 신도시의 개념으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다시 이번에 보면 이제 구축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는 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서두에 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막대한 어떤 유동성 자금 그리고 또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가격이 오르고 또 수도권이 또 그것이 규제적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수도권이 이제 규제적으로 묶이면서 돌고 돌아서 이제 결국에는 저희 비규제적인 저희 지역으로 외지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19년도부터 미분양됐던 아파트들이 19년 말부터 신축 아파트를 사재기를 하면서 가격이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의 아파트들은 공동화 현상이 심화가 되고 또 신축과 구축 사이의 가격이 굉장히 또 양파 현상이 벌어지고 또 집을 내놔도 그렇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는
사줄 수요가 없어요. 인기가 없죠. 그러다니까 10년, 20년 살던 주민들은 이사를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예. 둘째로는 뭐냐면 그 후로 저희 지역도 또 신축 아파트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다 대고 오른 데다 대고 취득세와 또 양도세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또 접근하기가 그동안 또 어려웠었고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지역 내에 이제 어떤 또 다른 통선 효과, 다시 말하면 취득세가 낮은 공시가 1억 미만인 아파트를 법인들이 사들이면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1억 이상인 구축 아파트까지도 동반 상승하는 바람에 예. 전북 지역이 매매 지수를 끌어올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뭐냐면 법인들이 지금 무자본 내지는 소자본으로 갭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있어서 전세로 입주할 때는 매매 보증금이 매매가의 7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또 여기에 이제 또 예방책으로는 주택 매매 산정 기준은 한국감정원 부동산 테크나 KB 시세를 평균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보증보험을 들 때.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험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상품인데 수도권은 7억, 그다음에 그 이외 지역은 5억 이하이고 또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 전 2분의 1이나 갱신 만료 전 1월 이내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분석을 해서 피해보는 일이 좀 없어야 되리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법인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면서 노후된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사재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보고 뒤늦게 어떤 추격 매수 하는 분들은 주의가 또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시작해도 재개발 재건축이 10년, 20년이 걸리거든요. 그것도 잘 되면 괜찮은데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내부의 어떤 비대위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예.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살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동산 관심은 많은데 이 부동산 이야기를 하기가 이렇게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내용이 진행을 하면서도 그냥 우리가 현 윤석열 정부 안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면서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와 보면 270만 호를 공급하면 물론 이제 수도권이 대부분이고 지방도 해당이 됩니다. 일단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규제도 완화하고 어느 정도 이제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영향을 이제 반드시 받거나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 이거 언제 사야지? 좀 이거 고민하시잖아요. 언제 팔아야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좀 쉽게 좀 말씀을 듣고 여기에 따른 또 전주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명환 교수님. 예.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의 매수 예. 타이밍 굉장히 어렵죠. 아니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져서 이게 네.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네, 또 맞습니다. 필요로 하는 주택이 필요로 하신 분들 입장에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나는 싸게 살고 그리고 나는 이제 비싸게 사는 거지만 근데 사실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생애 주기와 그 소득, 그러니까 또 이제 대출 여력 이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택을 어느 시점에 사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저는 우선적인 그 공급 사항이라고. 정책은 정책이고. 네, 그거 말고 네, 공급 정책에 또는 이게 뭐 주택 시장의 가격에 좌우돼서는 항상 후회가 뒤따릅니다. 네. 저번에 살 걸, 이번에 팔을 걸.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두 번째 순위로 놓으시고 첫 번째는 저는 생애 주기와 소득 그리고 대출 여력을 먼저 살펴보셔라. 그리고 그 시점에 내가 필요로 하는 주택이라면 그 시점에 맞는
아마 이 급매물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예. 분명히 시장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 종부세 부담이라든가 또는 법인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이제 대량으로 매수를 하지만 또 한편 대량으로 그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시점에 맞게 이 주택을 구입하는 그 타이밍을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책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면 우리나라 정책이 사실은 매달 바뀐다. 그렇군요. 네, 네.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 뭐 예.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어서 예. 예, 본인의 그 생애 주기에 먼저 맞추셔라. 이렇게 저는 먼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굉장히 아주 그 현명한 네, 어떻게 보면 말씀이신 교과서적인 얘기죠. 예. 네.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된다는 것은 어떤 단점이 있고 전주시가 해제를 요청했는데 국토부가 그냥 아직 전주시는 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유지해야 예.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어떤 예. 차이가 있고 그런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지난 6월에요. 예. 국토부에서 이제 조정 대상 심의를 하면서 시장 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유지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해제나 이제 조건 해제나 규제나 그런 내용 부분은 국토부 장관은 이제 반기마다 주거 정책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주택 가격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 등이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안정세가 확고해서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상승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시장 상황이 매우 예민하다는 거예요. 예민. 예, 그 상승할 수 있는 그 잔존이 남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조정 대상 지정이 되면은 그 이게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보호 정책이거든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규제 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나 금융 규제 강화, 예. 그다음에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고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규제가 어쨌든 많아지는 상황이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그렇습니다. 지정됐을 때. 지금 그렇죠? 111곳인가 있을 겁니다. 예. 전국적으로 따지면. 네네. 외지인들의 비중이 왜 이렇게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뉴스 전해드리면서 아니 우리 전주의 GDP를 봤을 때 이 아파트 분양가가 이게 현실적으로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일까? 물론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건축자 재비가 상승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평당 1,000만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 외지인들의 영향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되나? 노동시 그 전 지부장님 그런 가운데 또 조정 대상 지역이 그래서 된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지부장님 차원에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제 해제될 거라고 믿었는데 예. 막상 유지가 되다 보니까 실망의 목소리가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는 또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전 정부에서 여러 번 규제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가격이 굉장히 올랐거든요. 올랐고 또 오히려 전라북도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으면서 풍선 욕구로 인해서 어떤 투기 열풍이 또 이게 불어왔었고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마땅히 투자처를 찾지 못한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올렸거든요. 또 이제는 반대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수요량이 사라지고 또 거래 절벽을 넘어서 지금 뭐 빙하기라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동안 영끌한 230 세대들 또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피해를 줄이려면은 이렇게 지금 각도로 급속도로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조정 대상 지역은 해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 대출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또 보증금 매매값을 보증금이 매매값을 넘어서다 보면 신용 불량이나 깡통 전세 또
뭐 역전세는 하우스 푸어가 지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이 분명히 수도권과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또 시장 경제나 공급 물량, 또 인구 증가 속도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수도권과는. 그런데 똑같은 잣대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지역에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어떤 시민들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다 보면 우리 또 전주시에 전라북도의 지역 경제에 미치는 그 파장이 크리라고 봅니다. 예. 또 이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게 오를 때는 온갖 정책을 다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떨어지면은 강건도 불구경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리고 딱 닥쳐가지고 그때서야 부양책으로 뭐 양도세 면제랄지 세제 감면 또 뭐 임대 사업자 등록제 등 이런 부활 이런 식으로 늦게서야 정책을 내놨다 보니까 국민들에게는 혼란만 주고 또 조세 저항에 부딪히고 이번 정부에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또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예. 아파트를 집으로 보는 개념과 집 플러스 어떤 경제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 뭐 이거 좀 근본적인 또 뭐 시작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아파트가 부동산 가치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관심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무엇이 규제고 무엇이 안 좋아지는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 속에 112곳이 조정 대상 지역인데 112곳에서 11곳이 지난해 6월 달에 해제됐으니까 101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해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조정 지역으로 저희 지역 그러니까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뭐 이렇게 자금 출처라든가 뭐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생기는데 이 조정 지역으로 사실 전국적으로 지정이 안 된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지정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11곳이 해제가 됐는데 해제된 곳을 보면은 주택 가격 지수도 하락하고 그리고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택 가격이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약 한 전 고점 대비 3억 이하 이렇게 싸게 내놓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세종은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은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세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정 지역 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사례로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게 이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고 또 잠재적으로 신규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 아마 미분양까지는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조정 지역으로 당장 해제되는 것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기가 아직은 뜨겁고. 그렇죠. 잠깐은 아직까지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한 그런 게 좀 잠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에서 저희 지역을 조정 지역으로 해제하는 거에는 좀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근데 그런 지역이 저희 지역 외에도 전국에 대다수입니다. 외지인들의 영향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데 상당히 미치나 봐요. 이제 거래라는 게 항상 어떤 대단지를 하더라도 나와 있는 매물은 많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와 있는 매물 중에 저가부터 이제 그 매수가 되겠죠. 그러면 전에 거보다 이번 게 조금 더 500만 원이라도 비싸게 팔렸다. 그러면은 그 500만 원이 그 상승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통계에 오릴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지역의 인구가 65만 명입니다. 전주시가. 근데 실제로 거주하는 인구는 이보다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외지인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정말 순수한 외지인이냐 네. 아니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외지에 돼 있는데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냐 예. 즉 외지인이 저희 지역에 주택을 구매했다라고 했을 때도 그 외지인이 어떤 외지인이냐에 따라서 저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릴 수 있다 거꾸로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지역이든 좋은 도시는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삽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외지인의 예, 투자가 나쁜 건 아니죠. 단지 뭐가 나쁜 것인가? 단타. 그렇죠. 바로 이제 예, 그 올려놓고만 빠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조금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부분이지. 이 외지인들이 와서 저희 지역에 투자도 해주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외지인들이 투자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주하게 되고, 예.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민간 임대주택의 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로도 또 이 전월세 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도 있고. 예, 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모든 일이 일방적이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예, 보고 예.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 실제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의할 부분을 오히려 좀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행정에서도 단속도 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지난 상반기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조사단을 구성해서 예. 조사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음성적으로 이제 관행적으로 불거래됐던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부동산 거래시장이나 참여자의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예. 부동산 거래시장이 많이 정상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주대학교 임미화 교수, 전북공인중개사협회 노동식 전 지부장, 그리고 전주시청 건축과 유상봉 과장과 함께 전북의 부동산 동향 주거 안정화 대책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 아래 부동산 정책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겠고요. 민선 8기 들어서 전주시의 새로운 시장과의 개발 방향에 대한 정책 변화도 예상이 되고 있는 현 주소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규제 완화, 재개발, 재건축, 주택 물량 확보하겠다 이런 방침, 또 규제 완화하겠다. 우범기 시장님의 어떤 그 공약 그리고 일관된 의지가 예. 좀 있어 보입니다. 전주시의 건축가 과장님으로서 좀 방향성 설명 좀 해주신다면. 네, 그 먼저 정책적인 부분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서 양지로 주택이 충분히 공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간 그 주택 도심은 공급의 핵심인 민간 정비 사업이 약간 좀 이축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에 전주시에서는 시장 직속 부서에 재개발 재건축 전담 부서를 두고 각종 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서 민간 정비 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 개발 모델을 도입해서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 직속입니까 시장? 네, 시정 직속으로 이번 조직 개편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가가 있는데도. 네, 건축가에서 예. 별도로 이제 떨어져 나와가지고요. 예. 재개발 재건축 등을 별도로 직속 부서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앞두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 조합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감나무골, 예. 기자촌, 주공, 삼천주공 3단지 등 현재 25년까지 9개의 단지에 11,000세대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급 예정입니다. 예. 그 이후에도 신규 분양 예.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 최근 5년간 27개 단지에 18,000세대가 공급됐는데요. 예. 앞으로도 25년까지 재개발 재건축 9개 단지에 11,000세대와 신규 아파트 16개 단지에 6,100세대 등 총 25개 단지에 17,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예. 그 아울러 이제 그 별도로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38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진 과정에서 아까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사나 조합은 사정에 따라서 다소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서 양지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몇 호 정도나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25년까지 25개 단지에 한 18,000세대 정도. 18,000세대. 예. 올해가 2022년 8월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4년 안에 18,000세대 정도 공급 예정입니다. 예.
그 재개발 재건축 지금 뭐 아까 감나무굴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조합들이 있는데 지부장님 이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 방송에도.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의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이게 터덕거리고 있는 모습 이게 진행이 될까? 그 왜 그런 상황인지. 아울러서 이제 전주시의 이 재개발 재건축을 속도를 내겠다는 지금 방향도 들으셨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전 정부를 보면 예. 어떤 규제 정책으로 일관을 했다면 지금 현 정부는 굉장히 완화 정책 또 공급 정책으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가 있냐면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시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주민들의 합의점을 끌어내야 되고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미줄처럼 굉장히 복잡한 어떤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조합원들이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보면은 도심 재생 작업을 하다 보면 조합원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그 변수들 그런 또 부작용과 폐단들이 따르기 때문에 예. 이번 8.16 공급 대책을 보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예. 너무 복잡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조합한테 또 토지주들한테 또 기업한테 뭐 어떤 그 완화 정책이랄지 또 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공공이 또 지원을 해주면 그다음에 뭐냐면 또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것은 그때그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분양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분양이 안 될 때 재건축 재개발 그렇죠.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낭패지 않습니까? 또 구도심이다 보니까 학교 또 뭐 편의시설, 교통 이런 또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그동안은 이게 건축심이나 교육심이 교통, 경관, 뭐 환경 이런 영향 평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도가 또 마련이 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민원이 또 들어오면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몇 년이 걸리거든요.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물론 비대위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거를 공기를 단축하려면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실사를 하고 또 비대위나 조합원들들 만나서 어떤 진위 여부를 가려가지고 중간 역할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또 몇 년, 뭐 10년, 20년 지금 기자총 같은 거는 그렇죠. 지금 현재 18년째 예.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됐군요. 벌써. 그렇죠. 뭐 감남골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쪽 우화 주공 2단지는 20년이 넘었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20년이면 강사에 두 번을 바뀌거든요. 그럼 그 전에 살던 분을 다 돌아가시고 전혀 혜택을 못 누리고 돌아가시고. 근데 왜냐하면 또 정비 구역이라 또 뭐 집도 고칠 수도 없고 예. 이런 폐단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수익이 발생돼야 동력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용적률 완화나 또 뭐 이익 환수 문제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반드시 협의점을 찾아야 되고요. 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원룸에서 또 신축으로 주거 트렌드가 바뀌는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를 늘려서 또 젊은 층과 서민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에 임명 교수님 정말 이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고 주거라는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서 관련돼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급을 할 때도. 예.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자, 8월로 시행이 이제 2년이 되는 임대차 3법. 지난 7월부터 임대차 3법으로 4년간 거주한 세대의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게 됐는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3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과장님 이 관련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난해 이제 20년 7월에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예.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신고제가 있는데요. 임대차인이 재계약을 할 때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과는 달리 부정적인 부분인 임대료가 다른 이중계약이나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 달리 말씀드리면 이 부정적인 원인이 네네.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인지 짧은 임대 기간 때문인지 아니면 금리 때문인지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모니터링한 뒤에 입차인의 주거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역전세 또 깡통 전세 세입자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이 보완 이야기도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좀 듣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대안을 전주시만의 대안 좀 짚어주시죠.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전주시 아파트 전세 건수는요 총 3,116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려되는 전세 건수는 245건으로 약 8% 정도 있습니다. 예.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이하 소형 아파트에서 실거주보다는 전세 위주로 매수해가지고 신규 계약 시점에서 한 차례 갱신을 염두에 두고 4년치를 미리 반영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행정은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차인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권리보호 방안을 숙지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예. 또한 그 계약 중개 시에 중개사분들의 안내와 홍보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지난 4월에 협회에 협조 의뢰를 했는데요. 지부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전주시에서는 전세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이상 동향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대차 3법 관련해서 두 분 좀 말씀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명 교수님. 예. 네, 임대차 3법이 이제 도입한 지 이제 4년 차가 돼서 아마 일부 시장에 이제 부작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정착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해서 뭐 5% 정도만 이 보증금이 올려주고 계속 살고 있는 그런 가구들도 있어서 예. 이거를 이제 전면 개편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게 시장에서 정착된 부분은 제도화시키고 부작용이 나는 부분만 개선하는 것으로 가는 게 이제 적정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노동시 부장님.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거 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을 때 예. 임대차 3법을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을 오르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것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걸 소급 적용해가지고 4년으로 만들다 보니까 혼란만 가중되고 또 그것이 선반영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으로 오르고 결국에는 또 아파트 가격으로 인상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 지내던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어떤 분쟁 소지를 만들었어요. 예. 물론 저도 지금 뭐 임대차 상가 분쟁 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런 골이 깊다 보니까 뭐 수도꼭지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들께 언성이 높아서 어떤 또 분쟁 조정원에 또 이의 신청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예.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이 전세 제도거든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꾸준히 아파트 가격 인상에 기폭제 역할을 해왔어요. 예. 이게 근데 왜냐하면 저금리 전세 대출이나 소자본으로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서 전세를 내놓으면 청약 문제나 세금 문제, 또 자녀 문제, 교육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또 잘 나가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전세가 없어서 못 들어가니까 잘 나가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해왔다. 또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지금 지난번에 발표했던 거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상생제도 2년을 보유를 하는 것을 5% 인하를 하면 거주하는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아파트 그 등록 임대 사업자 부활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손질을 한다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 금리 인상으로 지금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내 집인데 2년을 연장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고 또 4년을 살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같은 동에서도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뭐 1억이면 4년에 입주한 것은 뭐 7천에 물매 계좌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폐단이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있고 또 현재는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2년으로 살 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임대사업자를 그 권장했던 것들을 지금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부동산 동향 우리 전북 또 전주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래도 이 부동산 관련해서 행정에서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시고 어떤 또 조언을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주는 여전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규 공급 또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공급의 속도를 2025년까지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전주시는 민선 8기에 들어서 과도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서요. 예. 정상화하고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해서 양지르 주택, 쉽게 말씀드리면 수요자가 원하는 양지르 주택을 주택 공급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격 안정을 넘어 주거 안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해 주신 두 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LH하고의 전주시의 개발 관련해서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 생각의 차이가 컸던 부분들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주시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봉기 시장님이 이제 개발 중심의 어떤 공약들 또 방송에 나오셔서 또 계속 의지를 좀 표명하셨잖아요. 예. 뭐 대안방지 관련 또 종합경기장 관련뿐만 아니라 규제를 좀 많이 뭐 풀겠다는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있고 우려하는 바도 있는데 어떻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지. 직속으로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도 이제 직속으로 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공급이 뭐 100%가 넘었다고 해서 그게 모든 사람이 주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뭐 옛날 노후된 그런 주택도 있고 지금은 수요자가 원하는 양지르 주택,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서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공급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적인 혁신을 통해서 양지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들어봤고요. 자, 노동식 지부장님과 임명환 교수님 말씀을 좀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전 그 많은 주제를 다루면서 이 부동산 주제가 좀 너무 어려워요, 사실. 쉬울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건 이게 참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또 복잡한 요소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부장님 30여 년 넘게 그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도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좀 저희가 이해를 이 시대에 맞는 어떤 주택이라는 거, 주거, 부동산 가치를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뭐 신의 영역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려워요, 정말 그리고 어려워요. 내가 살 때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 사야 될지, 또 언제 팔아야 될지. 그래서 통상 우리는 뭐 바닥에 사서 또 선수들은 바닥에 사고 또 우리 하수들은 무릎에서 사서 또 어깨에 팔아라는 그런 말이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이밍이 그만큼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오랜 경험으로 제가 IMF 때부터 부동산 사이클을 지켜봐 왔는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리면 오른다는 그런 것이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반드시 또 오르면 내립니다. 이게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그래서 조금 좀 힘들면 이제 물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금리 인상이나 뭐 230 세대를 연끌이나 빚내서 산 사람들은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세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여유가 있으면 끝까지 버티면 또 언젠가는
우상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언제 사야 되냐?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바닥을 치고 저점을 지나서 갑자기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거래량이 늘어나는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수요와 맞물리는 어떤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교집합을 형성을 하는데 그때 지금 뭐 그게 한 3년 뭐 5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한번 조정을 받다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사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건 뭐냐면 수급 조절이 지금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예, 예. 왜? 지금 굉장히 지금 가격이 가파르게 너무 갑자기 올랐던 것이 갑자기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역세권도 또 뭐 저기 항공 대대 천마지구랄지 그다음 가련사 항공은 아까 또 재개발 재건축이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나오면은 큰 대락이 옵니다. 그래서 총량제를 정해서 서서히 수급을 좀 완만하게 조절하는 익산이 그런 걸 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요즘 같으면 제가 느끼는 게 달이 차면 기운다는 속담이 그렇죠. 생각이 납니다. 요즘 부동산이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트렌드는 주택을 주거 목적이 아닌 상품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민들 실수요자들은 주의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공시가 1억 미만의 소형 아파트들 법인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을 가격을 형성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 7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30%만 하락을 해도 깡통 전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예.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KB 시세에 맞지 않으면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권리 분석 또 여기에 가격이 KB 시세와 맞는가 안 맞는가 충분히 분석한 뒤에 계약을 해야지 무턱대고 계약을 해놓고 전세 보증보험이 오바되니까 안 돼버리면 큰 낭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금을 날리는 그런 것들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골 동네를 살펴보면요, IMF를 겪고 서브프라임을 겪고 뭐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다 겪고도 그냥 한 번도 이사를 하지 않는 그 시골 집은 그냥 집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먹고 자고 숨쉬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주택인데 이걸 이제 아파트로 전환을 해서 주택을 바라보면 상당히 복잡한 어떤 셈법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정말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임명 교수님 이제 마무리 말씀하셔야 될 텐데 우리가 정말 66만의 전주 시민 또 176만 명선의 전북 도민이 살만한 그 주택의 공급수, 실수요자 수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 보면 대안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말 문외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게 시장에서는 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들을 좀 잘 조정하면 큰 정말 거품이 빠진 정말 제대로 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내 집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희 이 수준 낮은 질문에 어떻게 좀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임명하 교수님? 네, 이제 이 주택 수요 계층을 보면 자력으로 주택을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있고 소비하지 못하는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소비를 못하는 계층이 이제 이 주거복지 대상이 되고 여기가 이제 공공이 지원해야 되는 그런 계층이 된다면은 거꾸로 민간이 시장에서 자력으로 소비할 수 있는 계층들은 그들만의 또 이 시장을 열어두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적은 그런 거라고 보면서 동시에 이제 이 뭐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새롭게 이제 가구를 형성하고 자가주택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층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주거 사다리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이 주택, 그러니까 적정 주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소득 대비 자력으로 자기가 집을 사고 주거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됩니다. 이런 적정 주택이
그 공급 물량이 꾸준하게 공급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예. 공공이 좀 주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개발이 계속 발굴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사실 그런 계층들이 좀 다릅니다. 여력도 그렇겠죠. 주거 환경도 좀 다르고 예, 네.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중앙 주도의 이 주택 정책 외에 지방 주도의 주택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잘은 모릅니다만 주거 뒤에 붙을 수식어는 안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 안정된 주거 주택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공인중개사협회 노동식 전 지부장, 전주시청의 건축과 유상봉 과장,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임미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그만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립니다.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